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족흔적. 자, 흔적 감시란 뭐냐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범죄에 관해서 족적을 보거나 또, 어, 현장에서 족적을 채취를 통해서 범인의 신발 크기, 당시 범인이 신었던 신발, 이런 것들을 감식함으로써 범인을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이젠 11시부터 6시까지 푹 자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물은 곧 단서가 되며 과학수사의 초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죠. 그 첫 번째 증거, 지문입니다. 지문은 외부 작용이 없는 한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띠는데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얼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도 지문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문이 남아있을 만한 곳에 알루미늄이나 흑연가루를 뿌리면 손에 땀과 기름으로 찍힌 지문 자국에 가루가 달라붙어 그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사건 현장이 오염된 경우 온전한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족적입니다. 불을 끄고 가변 광선기를 비추자 와우! 눈에 보이지 않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발과 바닥이 접촉할 때 생기는 이 족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품고 있는데요. 팔 사이즈, 신발의 모양과 종류, 보폭을 통한 용의자의 키, 그리고 연령대까지 추측할 수 있지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 여주인이 둔기로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CCTV도 없던 당시 증거라고는 깨진 맥주병에 새겨진 1cm의 쪽지문과 족적뿐이었는데요. 이 증거물만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기엔 당시의 과학기술력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후 분석기술의 발달로 여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당시엔 무용지물이었던 1cm의 쪽지문에서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키높이 구두였다는 사실을 통해 용의자들 중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던 진범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꼭꼭 숨어왔지만 과학 앞에 완전 범죄란 없었습니다. 스캔한 지문을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지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문형은 물론 융선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위치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지문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 검색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고요. 족적 역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 있는 족윤적 시스템으로 발 사이즈부터 신발의 상표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족흔적 감식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족흔적 감식은 범인이 현장에 도구한 발자국, 차량의 타이어 자국,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나 그 밖의 물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신발 자국, 뒷자국, 보행에 의해 생기는 족적, 자동차, 자전거 범행 차량의 타이어로 인해 생기는 차량흔, 드라이버나 칼과 같은 도구에 의해 생기는 도구흔, 무언가 쏠리며 생긴 찰과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한 현장에 남은 형태에 따라 입체적으로 현장에 남겨진 입체 족흔적과 평면 형태로 현장에 남겨진 평면 족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적을 확인해서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할 거는 손에 있는 지문, 필적, 필기, 인형, 도장, 혈, 피 이런 거는 조건적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죠? 조건적이라는 거는 뭔가 신발을 신고 뭔가 착용하고 지나갔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나 신발 자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차량도 뭐 도구로 썼던 도구 흔적 이렇게 그 뭔가 범행에 이용되었던 흔적들 그래서 조건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방금 그 조건적을 본 방법에 사광선 어두운 데에서 광선을 비춰서 보니까 발자국 보였죠. 조건적을 형성하는 토사, 흙, 먼지 등을 미세한 윤기 부분에 햇빛 그 불빛 방향을 통해서 광선을 비추어 생기는 그림자에 의해서 조건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광선을 비추니까 발자국이 흙 묻은 발자국이 보였죠. 빛이 났죠. 그래서 사광선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정전기 발생장치, 방바닥이라든지 마룻바닥, 방석, 의자 커버, 이불 위, 융단 등에 인상된 잠재 족적을 정전기 발생장치에 의해서 검색을 하죠. 정전기를 통해서 그 발자국의 문양을 특정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발자국의 문양만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정전기를 이용하든 불빛을 이용하든 발자국과 문양과 크기만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적을 채취할 때 필요하면 사진을 찍죠. 그래서 파였다. 뭐가 파였다. 뭐가 눈길 가면 눈길에 쑥 들어가면서 발자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입체, 평면, 모든 흔적을 먼저 사진을 찍고 나서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다른 방법하는 것. 사진 촬영법. 석고 채취법. 석고란 거는 석고 그 1000ml통에 있으면 한 900ml 정도 물을 채운다. 물을 채우고 석고가 있죠. 그죠? 석고. 가루. 석고 가루. 그 다음에 이걸 휘젓는 봉이 있어야지. 봉. 작은 봉. 그 다음에 통. 이 석고 가루 이 물을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 석고 가루를 여기다가 부으면서 이 봉을 휘저어야 되죠. 돌려야 되겠죠. 돌린 다음에 이거를 발자국 있단 말이에요. 발자국 있으면 아래쪽에다가 석고를 부어요. 석고가 이렇게 차 올라가겠죠. 그래서 석고가 차 올라가면 여기다가 나뭇잎이라든지 그 작은 나무 조각을 안에 넣습니다. 이 석고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나무대를 넣겠죠. 그 다음에 석고가 이제 붙고 해서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이 석고를 떼죠. 떼서 발자국을 털어보면 발자국 문양이 나오죠. 크기와. 그래서 석고는 모래나 진흙,
연토, 눈 위에 입체 상태로 인상된 입체 촉근적을 채취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의 흔적에 대해서는 낮은 곳에 석고액이 낮은 데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데서 석고액을 부어버리면 석고액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발자국이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조금 낮은 데서 올라가야 온전한 발자국 문양을 취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주입되도록 합니다. 젤라틴. 젤라틴은 방금 우리 영상 봤죠? 바닥에 사광선을 비추니까 발자국이 나왔죠. 거기에 그 테이프처럼 젤라틴을 붙여서 문지른 다음에 했죠. 그러면 발자국이 젤라틴에 붙었죠. 그게 젤라틴이에요. 나무판이라든지 유리, 비닐장판, 마루바닥, 아스팔트, 콘크리트상에 평면 조근적. 역시 평면이잖아요. 뭐 쑥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소광선을 쓸 정도면 평범하단 말이에요. 평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 조근적을 채취할 때 쓰며 우선 사진 촬영한 다음에 사진을 딱 찍고 젤라틴을 붙여서 떼면 되겠죠. 전사함이 원칙이다. 우리가 실리콘을 쏜다고 그러죠. 실리콘. 여기가 패였어. 그러면 왜 여기가 패였는지, 어떻게 패였는지 실리콘을 쏴버려요. 실리콘. 그러면 실리콘을 쏘면 이 파였던 부분이 전부 문양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 실리콘을 쏜다. 실리콘의 촉매를 혼합하여 흔적면에 가볍게 발라줘. 자, 달라붙지 않도록 정화제, 달라붙지 마라 하고 촉매 역할하는 것을 뿌려주겠죠. 먼저 뿌려주고 실리콘 쏘겠죠. 그러면 달라붙지 않고 굳으면 딱 되면 되겠죠. 실리콘 러버법. 희미한 피가 묻은 족적. 자, 피가 묻은 족적은 살인사건 현장의 범인의 발자국이겠죠. 자,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혈흔 족적, 혈흔 지문 등은 각종 시약을 사용하여 감청색, 감녹색으로 선명하게 색깔이 나와서 채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페롤프탈렌 용액과 벤질린,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샷, 최근 들어 LMG인 무색 색깔이 없는 마라카이트 그린샷을 좀 많이 씁니다. 요즘에 색깔이 없는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샷을 좀 많이 쓴다. 오르소탈리딘 용액. 그래서 희미한 혈흔 발자국을 검출할 때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샷 등을 많이 쓴다. 희미한 흙먼지를 할 때 검출하는 것. 즉 토사라든지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라든지 헝겊, 나무판, 장판 위에 종이, 헝겊, 나무판, 장판에 희미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유리된 시약, 즉 치오시안염을 뿌리면 젓갈색으로 발색시켜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치오시안염을 통해서 젓갈색으로 발색시켜서 채취한다. 조건적으로 채취할 때는 발자국 위에 틀을 놓죠. 틀. 자, 발자국이 이렇게 있으면 쇠로 된 틀을 딱 놓습니다. 왜? 석고가 엉뚱한 데로 가지 못하게 틀을 놓는데
자, 틀을 이렇게 크게 놓지 않고요. 발자국이 이렇게 있겠죠. 발자국이 있으면 틀을 어떻게 놓냐면 발자국 모양 틀이 있어요. 이렇게 발자국 틀을 놓고 석고를 붓는 거예요. 석고를. 석고를 여기다 들이붓는다. 석고를 들여보면 발자국이 나오겠죠. 그죠? 틀을 놓고 안 흘러가게끔. 그래서 물 900cc, 아까 900cc의 물 있죠? 석고를 혼합하여 크림, 딱 저으면 크림 되죠. 아까 그 나무 보시면 크림 상태 돼요. 열을 발생할 때까지 천천히 막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석고액을 주입구를 통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붓죠. 그죠? 포항제랑 아까 말한 대로 작은 나무 이렇게 뭐 가지라든지 나무를 중간에 안에 넣으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석고가. 그죠? 중간에 넣고 남은 석고액을 주입한다. 그 다음에 석고에 이렇게 붓고 나서 이제 끝부분에다가 몇 월 며칠 살인사건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건 나무 볼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기록을 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그러면 떼면 됩니다. 특히 교수님, 석고에 어디다가 이름을 쓰나요? 이제 석고에 뒷면이 있잖아요. 다 붓고 나서 다 부으면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에 이 볼펜이나 나뭇가지로 살인사건, 몇 월 며칠, 홍길동 확인 이렇게 써서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굳어버리죠. 우리가 벽에 시멘트 공사할 때도 아이들이 와서 막 신발도 손발자국 막 내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석고의 뒤에다가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고를 떼어낸 후 건조시킨다. 석고를 떼내 후 건조시키고요. 석고를 떼내면 이 밑부분에 흙이 좀 묻었을까요? 흙을 붓으로 털면 돼요. 석고를 떼어낸 후 채취면에 묻은 흙을 가볍게 뭐한다? 붓으로 털어낸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적군적을 채취할 때 틀린 것은 사건 관계자나 경찰관 등의 부주의나 비바람에 의해 변형,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해야 되겠죠? 자, 현장에 가면 경찰관은 신발 커버, 천으로 된 거나 비닐로 커버를 착용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내 발자국이 안 찍히도록. 자, 근데 거기에 있는 발자국을 경찰관이 밟아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있는 발자국을 밟더라도 밟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신발 커버를 착용을 하지만 그 주변에 신발 자국을 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적훈적을 밟더라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밟으면 안 됩니다. 한번 가능한 현장에는 통행판을 설치해야 하나 통행판이 없을 시에는 박스나 복사 용지를 깔아 최대한 잠재 적훈적을 뭐한다? 보호하도록. 4번 발견된 적훈적은 가능한 빨리 사진 촬영을 채취하고 나중에 채취할 경우에는 증거물임을 표시하는 등 보존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다음과 같은 사건 현장에서 형사기가 족적을 채취해 준비할 것으로 적당한 것은 절도범이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새벽 3시에
눈이 많이 내렸으면 뭐다? 속보. 2번. 서울 도심의 부유층 지역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 신발을 벗고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현금 200만 원, 다이아 반지 등을 결치 도주하였다. 이거는 조건적으로 채취할 때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한다? 속보다. 자, 강도범 씨는 강남 부유층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거실로 지나 안방으로 가서 재물을 감취하였다. 자, 거실. 거실 바닥이죠, 바닥. 거실 바닥. 평평하죠. 평면적. 평면적 채취할 때는 뭐다? 젤라틴이다. OX. 우리 손가락 지문은 따로 하죠. 필체. 사문서 감식하죠. 도장을 찍는다. 탄할 흔적 있다. 피 자국. 조건적이 아니죠, 그죠? 맞죠? 조건적이란 거는 보액, 신발 신었던 신발, 타이어, 도구, 다른 물건에 인상된 흔적들을 모두 조건적이 있다. 이 지문과 필적, 인적, 인형, 타는, 혈흔은 다르죠. 같지 않다. 조건적은 보행, 타이어, 도구 이런 거를 조건적으로 한다. 적으로 발자국으로 범인이 몇 명이냐, 어디로 왔느냐, 위장했느냐, 어떤 상황으로 왔느냐, 도주 경로를 추정할 수 있죠. 석고액은 900cc 1kg 맞죠? 실리콘을 쏘는 거는 파였을 때 파인 자국, 정화제를 뿌리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죠? 담요, 방석, 의자 카본은 약하단 말이에요. 아주 약한 희미한 거죠. 희미한 조건적 등은 때로는 정전기 조건적, 담요, 방석, 의자 커버기 때문에 정전기 조건적 채찍을 이용한다 맞죠?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혈흔 지문 등은 시약을 사용하여 감청색, 감록색으로 선명하게 발색시켜 채취하기 때문에 페놀로피타렌, 엔지린, 색 마라카이트 그린, 오르소탈리딘 맞죠?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리된 발자국은 뭐에 의해서? 치오시안 염색, 시적, 적갈색으로 발색시켜 채취하는 방법이 있다. 물속 흔적 채취할 때는 자, 우리가 물속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 바닥에 발자국이 있어. 자, 그러면 이 발자국에 놓고 통을 놓고 이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도록 통을 놓고 속고액을 떨어뜨려야겠죠. 주입해야 되겠죠. 하나씩. 그러면 속고액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하나 침착이 돼서 발자국에 들어가겠죠. 그죠? 난로 연통을 절단하여 틀을 설치하여 수면 위에 조금씩 건조 분말을 뿌려 충분히 침적시켜 채취할 수 있죠.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